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건강 파트의 발표를 맡은 최병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여기에 이 단상에 쓴 게 한 3년이 됐더라고요.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3년, 그리고 올해 24년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같은 발표자가 같은 이제 그 운영 모델에 대해서 상담센터 운영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사례를 좀 반복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2022년부터 저희 상담센터가 확 이제 그 격변하는 시기를 갖게 됐는데, 그리고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좀 주요하게 혁신 사업을 지원받아서 좀 변화한 것들을 위주로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22, 23, 24년도가 혁신사업 3주기 연도와 기간이 겹쳐요. 저희는 이제 상당 부분을 혁신사업의 지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혁신사업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의 성과를 좀 종합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22년도 통합 행정 시스템 구축, 23년도 심리 실태 조사, 24년도 마음건강 고도화 운영, 그리고 이제 주요 성과까지 요 목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배경입니다. 그 모든 그 시작점은 이 문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교육부에서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이라는 공문을 보내왔었는데요. 이 시기가 코로나가 딱 끝나고 대면으로 전환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존 재학생들도 신입생들도 다 뭐 학교를 안 오본 친구들도 있었고 뭐 그런 좀 대학에 혼란이 있었는데, 그때 좀 이제 전 국민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20대 우울률이랑 자살 사고 그게 이제 평균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거를 좀 이제 그 중요 표시를 달아가지고 대학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라라고 공문을 보내왔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담 인력을 재학생 1000명당 1명 수준으로 확보를 하고 혁신 사업비를 적극 활용하라라는 내용이 이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많이 지원을 받아서 이 하나하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상담센터가 좀 통합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저희 상담센터가 그 직원 한 명의 그러니까 자체 직원들끼리랑 그리고 이제 센터장, 그러니까 처장님이 겸임하시는 센터장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살짝 이제 그 부속기관의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요. 유사한 기능을 가진 뭐 인권센터, 사회봉사센터, 장애학생 지원센터 이렇게 1인 부서 4곳을 묶어서 대학생활 지원 팀이라고 조직을 개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장이라는 중간관리자가 생기고 좀 이제 업무의 효율화도 훨씬 부여가 되고 그 중간관리자 덕분에 본부와 소통도 훨씬 유기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22년도에 조직을 개편하고요. 일할 공간을 구축하게 됩니다. 대학생활 지원팀이 이전에 최경원 선의원에 있던 자리로 가게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왼쪽 밑에 사진이 개소식 사진인데, 이때 그 개소식 저희가 학생들 막 모아가지고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이때 혁신사업비도 좀 활용을 해가지고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센터 공간이 이전에 24평이었는데 지금 119평으로 엄청난 5배가 확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확장이 되고 상담 인력도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담 인력이 많다 보니까 상담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담실이 5개에서 8개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늘 학생들이 오면 좀 안정감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음악도 그렇고 막 아기자기한 꾸미는 것들, 뭐 좀 이제 시각적으로도 뭐 화단 이런 걸 꾸미든지 해서 좀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이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22년도에 이제 그 일단 행정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는 심리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재학생 실태 조사인데요. 이게 이전에는 비예산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은 교육부나 뭐 국회 국정감사 때 이제 그 뭐 재학생 대상으로 무슨 심리 전수조사를 하냐, 신입생 대상으로 하냐 했는데 그게 좀 저희는 이제 그 주목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걸 하면서도 조금 부끄러운 지점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혁신사업이 예산을 받아서 이제 정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3년부터 이제 혁신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마음 건강을 중심으로 딱 두고, 그리고 뭐 대학생활,
전공, 진로 취업 이런 아까 앞에서 발표하신 이제 학생 지원과 관련된 학생 성공, 학생 자부심 강화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학생들의 좀 요구도 뭐 만족도 뭐 심리 상태, 적응 상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23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이래요. 이거는 지금 올해 걸로 제가 자료를 가져오긴 했는데 우울 선별척도 PHQ-9이라는 이제 그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쓰는 좀 타당화된 그 우울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애들한테 돌려봤는데 위험군이 16.2%, 경미한 수준이 24.8%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 마음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학생들에게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저희가 좀 다가가는 그런 이제 아웃리치 사업들을 좀 많이 하려 했습니다. 일례로 이제 마음건강 캠페인을 운영을 해가지고 축제 때 막 이제 부스를 열어서 간이 정신건강 진단검사도 해보고 막 이제 상담에 대한 뭐 인식, 뭐 오해 점검 이런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아무래도 상담센터가 이제 문을 두드리고 와서 이걸 이제 받기가 좀 이제 그 문턱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좀 호기심을 유발하려고 저희는 아직까지도 메타버스를 활용하면서 좀 학생들이 이제 마음에 좀 거리낌 없이 올 수 있도록 좀 이런 사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대상으로는 더 이제 세밀한 심리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검사해달라, 만족도 조사해달라, 사실 잘 운영이 안 돼요. 조사 참여율도 막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4학년 전체로 하기보다 딱 신입생은 누구나 겪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는 좀 이제 그 세부적인 심리 진단 검사를, 도구를 활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군으로 나오면은 뭐 해석 상담을 해주든지 해석 온라인 특강 영상을 이제 보여주든지 그렇게 하고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에게는 저희가 이제 일일이 다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상담센터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이제 참여해볼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상담센터로 자꾸 연계하려고 일일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이제 마음건강 키트 이런 거를 학생들에게 이제 오지 못한 학생들에게라도 이거를 보내줘서 상담센터 정보와 함께 학생들이 좀 이제 스트레스볼 이런 거를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상담센터에 좀 친숙감도 느끼고 스스로도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에 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계 있게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실태 조사 결과는 단순 이런 그 측정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업에도 반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담센터를 통해서 참여하고 싶은 주제, 관심 있는 주제가 뭐냐를 물었을 때 진로 또는 취업 뭐 프로그램, 미루기 게으름, 생활 습관 바꾸기, 스트레스 관리 이런 주제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심리 특강을 개설을 해가지고 이 주제로 자기 이해 그리고 뭐 스트레스 관리하기, 미루기 게으름, 대인관계 스트레스 이러한 주제들을 활용을 해서 그 특강 주제를 열고 이런 식으로 환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23년에 집중력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이때가 방송에서 그 오은영 선생님이 막 ADHD 이거를 엄청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유행처럼 학생들이 막 자기 ADHD인 것 같다, 나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왔었는데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자기가 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리고 ADHD가 어떤 정보고 이제 그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좋고 이런 것들을 리플렛 형태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는 마음건강 고도화 운영입니다. 이거는 22년도에 공간을 확충하면서 저희 상담센터 운영 체계를 다 이제 수립을 한 내용입니다. 22년, 23년, 24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계속 이제 조금씩 다 고도화를 하면서 좀 뭐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된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이제 상담센터 사업을 예방, 발굴 어세스, 지원, 어사인, 유지관리, 애프터 모니터 이렇게 해서 4A 모델로 구축을 해서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좀 촘촘한 심리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사업이 26개가 있는데 이 중에 14, 5개가 전부 혁신사업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진행을 올해는 좀 올해 저희가 확대한 거를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예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교수 상담 기법 특강인데요. 이건 이제 그 담임교수 상담 기법 특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원래 그 인식이나 그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지금 요즘에는 조금 더 그 괴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없잖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MZ 세대를 이해하기, 뭐, 그리고 위기 심리 상담 이해하기, 그래서 위기 학생은 어떤 뭐 징후를 보이는지,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학생이랑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주제를 잡아서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 1회 진행되던 게 연 2회 진행이 됐고, 올해는 연 8회로 대폭 확장이 됐습니다. 교수님 76분께서 참여를 하셨어요. 많이 참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이제 면담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교수님들께서 학생 면담할 때 좀 참고하시라고 이런 가이드북도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밑에 저 사진이 INU 큐브 사진이에요. 굉장히 공간이 멋있고 저희도 가끔 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센터 이제 IR 리포트인데 저희 상담센터에는 학생들의 데이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 주제로 이제 내고 있는데 각 부서에도 이제 공문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예시로 올해는 학사 경고자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전화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 심리 상담을 한 애들이 이제 성적이 더 올랐는가, 이 상담을 받고 난 애들이, 그리고 뭐 중도 탈락은 덜한가, 안 받은 애들에 비해서는 좀 유의미한 학급 적응도 뭐 향상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제를 설정해가지고 이제 통계적 검증을 합니다. 올해 여름에 했을 때 이게 이제 하나를 가져온 건데 상담 전후에 이제 심리적 어려움이 완화가 되고 그리고 성적도 조금 향상이 되었습니다. 요렇게 이제 성과가 있는데 저희 성과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립대학 중에서 인천대가 학생상담센터가 뭐 잘 돼 있다는 보고인데 서너 명 갖고 인천대가 몇 명이죠? 지금 현재 재학생이? 재학생이 전체 11,000명에서 11,500명 사이쯤입니다. 네. 제가 국정감사 끝나고 네. 인천대학교의 상담센터를 직접 제가 방문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제대로 된 모델인지 보고 이러면은 전국에 있는 대학에 좀 선도적인 모델 케이스로 좀 하려고 하는데 총장님 생각에도 우리 대학이 잘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예, 저도 뭐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저도 우리 학생 상담센터나 인권센터 그리고 장애 학생 관련해서는 굉장히 모범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국정감사 끝나고 한번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꼭 방문해 주시면은 네. 이 이야기가 올해 이제 국정감사에서 있었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저도 놀랬고 저희 팀장님도 당연히 놀랬고 이제 다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총장님께 진짜로 온다고 뭐 문자인지 전화인지 하여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엄이 터져가지고 지금 좀 이제 다른 식으로 바빠지셔가지고 아마 당분간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되게 그래도 영광스럽고 참 쑥스럽지만 뿌듯한 지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올해 저희 상담센터에 이제 성과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 24년도 교육부 대학운영 성과에서 마음건강 영역이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대학교 학생상담센터 협의회에서 이제 운영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이죠. 거기에 학사 혁신 사례 및 학내 우수기구 사례집에서 이제 상담센터 모델로는 저희 이제 상담센터가 우수 사례로 선정이 돼서 각 대학이 이제 그 우수 사례로 배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연구지에 30권 1호에 저희 상담센터 사례가 게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국회에서 김대식 의원이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지점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저희 이제 22년도부터 24년도 이제 잠깐 사이에 일어난 건데 대학혁신지원 3주기 동안 혁신사업팀에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해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상담을 받는 학생들도 많이 늘었고 저희도 이제 막 회기도 연장해서 막 이제 상담을 좀 더 오래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이런 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렇게 협력해서 잘 이제 혁신사업과 잘 지냈었는데 올해도 앞으로도 더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